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주목하고 계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지표들, 특히 최근 나온 수출입 동향하고요. 또 건설 경기 관련 데이터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여러분 비즈니스 결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보면 거시적인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국내 건설 시장의 어떤 어려움까지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좀 보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8월 수출 실적부터 좀 볼까요? 이게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2%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자동차하고 철강 쪽이 마이너스 32.1%. 타격이 상당했죠. 와, 32%면 정말 큰데요? 그런데 또 전체 수출액 자체는 1.8% 소폭이지만 늘었어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다른 지역, 아세안이나 대만 쪽이 선방한 것도 있긴 한데요. 역시 반도체 역할이 컸다고 봐야겠죠? 네, 수출액의 26%를 차지했다고 하니까요. 와, 이 정도면 정말 반도체 외길 아닐까 싶을 정도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 이 반도체 편중이라는 게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키우는 좀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리스크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혹시라도 꺾이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재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익률 목표를 세울 때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활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계속 좀 지켜봐야 하고요. 아, 수출 전선도 이렇게 좀 불안한데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건설 경기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자료를 보니까요. 부실 위험 단계에 있는 건설사가 사상 처음으로 1,000곳을 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1,000곳 돌파 이게 전체 보증 거래하는 회사 중에 거의 39%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39%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 같은데요? 네, 심각하죠. 공사비는 계속 오르죠. 근데 미분양에 쌓여가죠. 그러니까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문을 닫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곳들을 속출하는 악순환 구조인 겁니다. 이게 단순히 건설 회사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게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이나 철강 같은 자재는 물론이고요.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업체까지도 수요 위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내수 소비 심리에도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당장 사업장을 새로 열거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을요? 공사 지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예상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또 거래하는 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미리 좀 점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줄여야겠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소비 패턴도 좀 변화하는데요. 필수 소비재 위주로 소비가 좀 몰리고 반대로 고가품이나 내구재 소비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즈니스 전력 짜실 때 이런 변화도 고려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 변화 속에서 또 정책 변화도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아, 네. 어떤 것들이죠? 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처리 기간이 좀 단축된다는 거 하고요. 또 정부 부처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이게 평균 228일에서 120일로 줄어드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투자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거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리스크나 보상 처리 부담이 훨씬 더 빨리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노동부 명칭 변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상징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노동자 권익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같은 걸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필요한 변화죠.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코로나 관련 대출이었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분들께 숨통을 좀 틔워주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오히려 부실 정리가 필요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그냥 뒤로 미루는
그런 부작용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의 현금 흐름 변동성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관점을 같이 봐야겠네요. 자, 그럼 빠르게 글로벌 기술 동향도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미국에서는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일부가 좀 제동이 걸렸다고 하고요.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ESG 경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죠. 반면에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점유율 10%를 회복하면서 두 자릿수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아, 그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역시 현지화 전략이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고요. 그런데 또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상황이 좀 안 좋아요. TSMC가 거의 70%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는데 삼성은 7.3%까지 떨어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격차가 정말 크게 벌어졌죠. TSMC의 70% 점유율은 사실상 AI 반도체 같은 핵심 공급망에서 TSMC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와, 70%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그 전방 산업인 모바일이나 PC, 서버 시장의 가격 결정력이나 공급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관세 충격부터 시작해서 수출 동향, 또 위축되는 건설 경기, 그리고 중요한 정책 변화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까지요. 네. 결국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략, 특히 가격 정책이라든지 공급망 관리, 또 마케팅 활동 같은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이렇게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좀 빨리 포착하고 그걸 또 실행 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민첩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민첩함이 중요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특정 품목, 예를 들어 반도체나 특정 기업, TSMC 같은 곳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을 다변화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충격에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술적 측면에서의 의존도 분산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